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내일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야권 7개 정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 모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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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앞으로 정치권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7개 야당 지도부가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목소리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이 특검법을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권은 거부권 남용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넘어선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제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특검법을 재표결하게 되면 다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그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면적인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던 약속대로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며 압박했습니다. 최혜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덮은 책임자가 누구냐 했을 경우에 대통령실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7개 야당이 총집결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렇게 야권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결정하자고 밝힌 만큼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특검 찬성 여론이나 야권이 아닌 국회 재표결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사이 공개 입장을 내며 엄호에 나선 건 여당 지도부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가지 이유를 들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특검 추천 절차의 불공정성,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여당을 통해 명분 쌓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2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재의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거부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본 게임은 사실상 재투표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선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내일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경로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묻는 대질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내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4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7일 만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오후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 대통령 경로설의 양 당사자를 같은 날 부른 겁니다. 공수처는 대질신문을 위해 두 사람의 출석 날짜를 맞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립니다. 지난해 7월 31일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수사 결과 언론 발표가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됩니다.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게 박 대령 주장입니다. 대통령 주재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더라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는 겁니다. 박 대령은 집무실을 나와 부하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항명주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있지도 않은 대통령 수사 개입을 지어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지어낸 거짓말을 부하들에게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대질 조사는 공수처 3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로설의 진실이 드러날지 내일 조사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청탁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예정됐던 핵심 관련자들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5달 만입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주면 안 받고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의 인사청탁을 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짜리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검찰 인사로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은 믿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 직속 대검 반부패부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규책 사유도 없는데 인사를 한 거는 나는 김건희 씨 인사의 검찰 인사라고 보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로 줬다는 책들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MBC에 제보한 아크로비스타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에 쏠립니다. 명품백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1차장이 누가 될지, 담당 부장인 형사 1부장이 자리를 유지할지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는 다음 주쯤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도 김 여사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는데요.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이야기가 여권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오찬에 이어 불교계 행사까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검찰 인사 직후라는 미묘한 시점에 활동을 재개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 공개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자맹에 들어간 건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논란 직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중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명품백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은 여전한데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은 없고 검찰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있다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등장에는 저는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명품백 사건 이후로 말하자면 이제 잠행을 하신 거고 그때도 이제 영부인 리스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등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업무입니다. 특별감찰관도 굉장히 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게 진척이 안 되면서 그냥 공개 행보를 하면은 좀 신뢰가 떨어지고 오해가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 탓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 추천만 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추천 요청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올 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며 약속한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